2023년 12월 7일 오후 3시 12분이고요. 전체적인 흐름 지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규장 상승 순위 보면은 오전에 우리 체크했었던 거랑 크게 차이는 없는데 좀 올라왔었던 게 아시아나 IDT 제가 매매했던 종목인데 상한가를 갔네요. 저는 아까 한 14% 정도의 정리를 했고, 그래도 어쨌든 그 흐름 아까 말씀드렸죠. 델타 에어라인이라든지 이런 항공주들, 미국 항공주들이 선행적으로 올랐고, 그래서 그거와 함께 보시는 것처럼 로키드 마틴, 델타 에어라인스, 아메리카 에어라인스 그룹 이런 쪽들이 다 전체적으로 올랐고, 추가적으로 레저, 카니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까지도 올랐거든요. 어쨌든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오늘 항공주가 굉장히 오랜만에 반등을 좀 했었다. 사실 그거 말고는 오를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냥 아시아나, 대한항공 합병 이슈는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인 상태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그냥 올랐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여행항공주의 로키드 마틴, 델타 에어라인스,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룹 이런 곳들이 2%에서 3% 정도 올랐고, 그래서 똑같이 한국에 있는 대한항공, 제주항공, 아시아나 IDT, 아시아나 항공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데, 아시아나 IDT가 최근에 상한가가 나왔던 종목이에요. 보시면은 10월 31일에 상한가가 나오고, 그만큼 얘는 끼가 있고 소형주란 얘기죠. 이 종목 제외하고는 결국에는 일시적인 상승일 뿐이기 때문에 2,000억대 종목이고, 그래서 나머지 종목들은 다시 밀렸다, 다시 원상태로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시적으로는 오늘 뭐 4.7% 이렇게 갔지만 결국에는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다. 왜냐면 이게 지속적인 호재는 아니잖아요. 그냥 일시적으로 미국 증시에 있는 그런 업종들이 올랐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확실히 신규 상장주가 강해요. 신규 상장주가 어제 300% 상승했었던 와이바이오 로직스, 와이바이오 로직스 아니구나. KNX가 어제 300% 상승을 했고, 오늘도 현재 23%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12월, 11월에 상장했었던 종목들이 오늘 다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 역시도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만큼 시중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이슈 때문에 현재는 돈을 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나 뭐 세력들이나 이런 곳들은 현재 돈을 10억, 한 종목당 10억이니까 그 이하로 맞추기 위해서 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는 현재 계속 보합권에서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올라갈 일은 없다. 다만 거기다 또 뭐 실적 시즌도 없잖아요. 실적 시즌은 결국엔 1월 중순에서나 시작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신규 상장주들이 최근에 강한 흐름이지만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굳이 이거 가지고 뭐 신규 상장주를 매매를 하거나 이런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 전체적으로 보면은 삼성전자서부터 뭐 특이사항이 없죠. 다 보합 정도. 지금 지수랑 딱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2490, 오늘 그나마 21선을 버티긴 했는데, 만약에 내일 21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그럼 좀 더 약세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내일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버텨주면은 다음 주에는 다시 2500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시장은 좀 재미없는 시장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정규장 순위에서도 아까 말한 대로 특별한 건 없죠. 뭐 우선주들이 대부분 많고요. 돈 조금 가지고도 움직일 수 있는 우선주나 신규 상장주들이 굉장히 많았다. 카페24가 하루짜리 제로라고 생각하진 않고 오히려 상한가 종가까지 한참 남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더 눌러주거나 하면은 뭐 다음 주에는 다시 한번 슈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일단 계속 지켜봐야 될 종목이긴 해요. 일단 투자자 수급도 외국인들 프로그램은 많이 팔았지만 어쨌든 기간은 조금 소폭도 매수해서 어쨌든 추가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종목이다 정도 하고 넘어가겠고요. 그래도 특별히 살만한, 눈에 띄는 업종이 없어서 살만한 게 별로 없는데, 한번 보면은 HPSP 오늘은 온디바이스 AI도 전체적으로 밀리고, 메가ECS 폐렴 관련된 주들도 장초엔 강했지만 다시 좀 밀리고 있고요. 한미약품, 종근당, 펩트론, 비만치료제 섹터가 그나마 다른 데보다는 확실히 강했고, 어저께 강했었던 엔터주들도 다 밀리고 있고, 그나마 비트코인 상승에 따른 뭐 종목들 정도만 강한 정도? 그거 말고는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없고요. 위메이드가 장초에 상승하고서 좀 밀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위메이드를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지금 위믹스 거래 재개에 대한,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재료 소멸일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충분히 지금 재료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괜찮은 주가를 그려가고 있어서 저는 이제 종가 종목은 그러면은 위메이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날은 사실은 좀 애매해서, 내일 또 금요일이기도 하고 안 하는 게 전 낫다고 봐요. 종가면은. 오늘 우리
선정하셨던 종목들을 어떻게 흘러갔나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일단은 CJ동환통은 뭐 카페24 밀렸으니까 다 밀렸겠죠. 카페24는 장중한 때는 상한가까지 갔지만 풀렸다가 한 28% 다시 들어올렸다가 종가는 어쨌든 18%에서 마감이 됐고, 투자자 동향 보면은 일단 프로그램 매매가 대부분 외국인에서 나왔을 테니까 뭐 한 30만 주 정도 정리를 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업종으로 움직였었던 CJ 대한통운, 리포트도 잘 나왔고 어쨌든 재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눌러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게, 보시는 것처럼 5일선에서 누른 거기 때문에 5일선 지지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강한 흐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오히려 이런 날에 매수하기 좋은 기회죠. 물론 저 같으면 오히려 한 마이너스 한 5% 정도 돼서 5일선 지지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1.7%밖에 하락하지 않은 게 좀 아쉬울 정도. 그래서 그렇게 역시나 대한통운이나 뭐 계속 체크해 볼 만한 재료라고 아직은 그 카페24 재료가 끝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같이 봤었던 레비코퍼레이션 또 많이 하락하긴 했어요. 시초가 대비해서 시초가 15%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5%니까 거의 한 20% 정도 하락을 하긴 했고, 거래량도 제법 실리긴 했는데 워낙 낮은 가격대였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카페24가 다시 반등하게 되면 같이 상승할 만한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오늘의 하락이 막 뭐 세력이 빠져나갔다 뭐 이런 건 전혀 아니고, 그냥 카페24 흐름만 맞춰서 같이 갔다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올, 아까 선정하셨던 가칠 3단님이 하셨던 비올도 오늘은 장중에는 반등은 했었는데 시가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해서 고가 0.59 했지만 다시 한번 밀리는, 저도 여전히 비올을 좋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비올 어저께도 좀 매수를 해서 현재 좀 보유 중이고 한 500 정도. 그래서 뭐 하락하면은 저는 그냥 좀 편하게 좀 매수를 하려고요. 그렇다고 해서 60일, 120일선이 있는 7,400원, 500원 여기까지 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 사실 좀 과도하게 낙폭한 측면이 좀 있어서, 그래서 그냥 제가 볼 때는 아까 말한 대주장도세 이슈로 인해서 좀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많이 좋아했던 종목이다 보니까 그냥 그래서 천천히 지금 많이 하락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지금 비올이 3,000원대에서 9,000원대까지 3배 상승했거든요. 그리고 거의 조정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중을 줄이는 건 맞죠. 하지만 뭐 어쨌든 조금 기대하는 거는 혹시라도 다음 주 안에 뭐 정부에서 조금, 하도 요새 이제 정부가 인기가 없다 보니까 그런 돌발적인 정책들을 발표를 하잖아요. 그런 거에 조금은 기대를 걸어보고, 그다음에 YG엔터도 한번 볼게요. YG엔터도 어저께 상승했었던 거 중에 한 20% 정도는 반납한 것 같아요. 20%래. 차트 좋게 끝났네요. 그냥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으니까 크게 밀리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그래서 오히려 YG엔터는 이런 상황이면은 뭐 다음 주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있다고 보고 있고, 음봉도 되게 거래 대금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샀던 사람들도 거의 팔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외국인만 소폭 팔고 별로 변화가 없었다. 그래서 YG엔터도 물론 비올 YG엔터 둘 다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저도 좋게 보고 있는 섹터고, 그 다음에 현대제철 한번 볼게요. 현대제철은 아까 천억님이 선택하셨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래 꼬리 크게 달아졌다가 오늘은 그냥 보합에서 조금 밀리는 정도. 그래서 뭐 근데 현대제철을 아까 뭐 리포트 보고 선택하신 것 같긴 한데 철강 업종이 특별히 이슈는 없거든요. 현재 이슈는 없어서 일단은 글쎄요, 크게 저는 매력은 못 느낄 것 같아요, 현대는. 왜냐면 이 당시에 2021년도에 올랐을 때는 전기차 이슈 때문에 올랐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가치주 장세가 있었어요. 2001년 5월 달에 금리가 제가 저번에 설명드린 게 그거잖아요. 금리 인상, 성장주 하락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국채금리 인상, 성장주 하락, 그리고 가치주 상승인데 지금은 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성장주가 오히려 이제 올라갈 텀이고 가치주가 하락하는 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철강, 건설, 금융, 조선, 해운 이런 쪽은, 이런 가치주들은 오히려 비중을 이제는 줄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내년에는 어쨌든 국채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가치주를 살 이유는 현재로서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엔 성장주의 해지 수단으로서인데 현재로서는 뭐 전쟁이 터진 것도 아니고, 전쟁이 터지면 음식료주라도 올라가고 하는데 특별하게 물가가 막 크게 오르고 있다는 증거도 없고, 물가가 크게 올라도 가치주가 올라가죠. 음식료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어서 특별히 저는
제철제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게 아니어서 저는 그냥 그런 것 같고, 삼성 SDS 한번 볼게요. 삼성 SDS는 저도 뭐 계속 좋게 봤었던 종목이고 올해 정말 많이 오르긴 했죠. 이 정도 대형주인데 보시면은 12조짜리 대형주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10월 달부터 지금 한 일주일 동안, 한 5주 동안 무려 12만 원에서 17만 원까지 갔었으니까 한 40% 정도 상승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급등을 한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좀 부담스럽긴 한 것 같아요. 이게 이런 대형주들이 무슨 코로나 장세도 아니고 계속 막 2배 이렇게 갈 리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얘도 AI를 실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섹터라고 평가를 받아서 이제 올라간 거거든요. 그동안에는 올해 AI가 1월부터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오히려 상승을 못했어요. 왜냐면 특별히 그때는 뭐 삼성 SDI를 AI로 연결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근데 최근 들어서 그런 리포트들이 이제 삼성 SDS도 AI와 관련된 종목으로 실질적으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리포트들이 좀 나오면서 AI 관련된 주로 편입이 되면서 이제 급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종목 정보에 보면은 시스템 통합 업체고 그 클라우드 서비스도 하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고 분석하는 플랫폼. 그러니까 스마트 디바이스라는 키워드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온 디바이스 AI하고도 좀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죠. 휴대폰의 온 디바이스 AI가 결국에는 휴대폰, 스마트폰 기기에 들어가는 AI에 대한 기술력이니까 그런 밸류에이션 때문에 삼성 SDS가 최근에 좀 급등을 했고, 관련된 종목은 그때 말했었던 엠로 정도가 되겠죠. 엠로가 삼성 SDS가 대주주로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엠로도 올해 정말 많이 상승했어요. 엠로는 AI 소형주기 때문에 뭐 올해 1월부터 거의 한 8배 상승했었던 종목이에요. 7, 8배 상승했다가 현재 조정받고 있는 종목이라서 삼성 SDS하고 같이 한번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하고 엠로까지 이 정도로. 그래서 뭐 종목 선정은 잘 하신 것 같아요. 다만 종목 선정도 너무 중요하지만 매수 점은 결국에는 우리 기준대로 11선 이탈하면 조금씩 줄여 나가고, 그다음에 21선이나 뭐 지지하는 거 보고서 적극적으로 사도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게 일단 11선은 이탈을 한 상태로 마무리가 됐네요. 그 위에까지 갔었지만 다시 한번 밀리는. 그래서 이런 대형주들은 특히나 뭐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올라가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의 거의 40% 상승분을 최소한 한 10%에서 20% 정도는 반납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지 다시 한번 올라갈 만한 뭐 실적 시즌이라든가 이런 모멘텀을 바꿔서 올라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지금 어제 오늘은 뭐 하여튼 이번 주가 조금 재미없는 장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특별히 주도주 섹터가 지금 부재한 상황이죠. 어제는 엔터주이긴 했지만 그거는 돌발 재료 때문이잖아요. 뭐 YG 엔터의 실적이 대폭 개선된다는 리포트로 차라리 엔터주 전체가 상승한 거면 지수성이 있겠는데, 이거는 단지 그냥 블랙핑크의 재계약 때문에 일시적인 어떻게 보면은 단발성 재료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엔터주는 좋게 보거든요. 엔터주는 좀 과대납폭한 측면이 상당히 있어요. 왜냐면 YG가 지금 20%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97,000원에서 거의 한 40% 이상 하락한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분할 매수하기에는 괜찮다. 더 떨어지더라도. 그래서 뭐 엔터주는 여전히 저도 틈날 때마다 좀 모아가려고 하는데, 다만 어제의 상승이 조금은 과도한 면이 있어서 오늘은 하이브 정도만 버티고, 하이브하고 큐브만 버티고 나머지는 다 밀렸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업종 전체가 조금 어쨌든 차익 매물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천천히 좀 모아갈 것 같아요. 급하게 모아간다기보다는 뭐 다음 주에 조금 더 하락하게 되면 그때 조금 더 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천천히 모아가면은 엔터주는 분명히 수익은 난다. 그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0분 되면은 종가 나오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조금만 체크해보고. 지금 카페24 같은 경우는 일단 29분일 때는 투자자 수급 동향이 정확하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게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프로그램 매매가. 이게 30분에 확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좀 정리가 안 된 상태라서 지금 30분에 한번 이것만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다 외국인에서 판 것 같아서. 기관수 구분은 확실하게 여기고 아직도 반영이 안 됐나? 연기금도 들어. 그러면 외국인 만약에 이걸로 확정이 된다면 30분 이렇게
프로그램이 그냥 33만 주로 이렇게 된다면은 외국인에서도 많이 산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외국인도 되고 기관도 되는 건데 얘네가 33만 주를 판 거잖아요. 근데 토탈을 해보니까 외국인에서 4만 주만 판 거니까 그러면 외국인의 일부는 또 샀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 산지는 정확한 지점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러면은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외국인에서 이게 그대로 가서 뭐 40만 주를 팔았다 이러면 조금 그래도 좀 외국인이 대량으로 털고 나갔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는데 그냥 이거는 사고 팔고 한 게 결국에는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럼 그만큼 또 샀다는 거니까 33만 주고 4만 주면은 혹시 여기 이과 출신 있으시면 계산을 이게 33만 주인데 4만 주니까 그러면 외국인이 30 아니야 그렇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이게 MTS가 조금 단점이 이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요. 명확하게 이 수급 주체가 HTS는 훨씬 더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뭐 본 적은 없지만 HTS를 MTS는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한 것 같아요. 실시간 수급 동향도 다 HTS는 정확하게 나오는데 여기는 한참 지나서야 반영이 되니까 이따 이거는 혹시 6시에 장마무리 되면은 그때까지 혹시 안 변하나 한번 보고서 근데 일단은 뭐 저는 일단은 조금 더 갈만한 재료긴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부터 치면은 8324 한 3배 정도 오른 거긴 해도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른 거는 이 공시 이후에 점상한가니까 그래서 제가 점상한가 종목을 제일 좋아한다고 몇 번 말씀드렸었잖아요. 마찬가지 같은 사례로 코스메카 코리아도 그랬고 물론 코스메카 코리아는 실적 때문에 점상한가를 간 거니까 조금 얘기가 다르긴 한데 여기 보면 점상한가 이후에 굉장한 급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뭐 차트님 같은 경우는 한 40% 수익 내고 나왔죠. 그래서 최근에 또 제가 어떤 사례도 한 똑같이 들었었는데 코스메카 코리아 사례 얘기하면서 그래서 어쨌든 마이크로 콘색솔도 점 상한가까지는 아니지만 얘도 28% 시작해서 29%로 상한가 닫고 나서 이만큼 더 오른 거거든요. 한 20% 이상. 그래서 점 상한가 종목은 단기적으로 무너지진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아까 그때 말한 대로 매집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개인들이 천천히 막 이렇게 달라붙어야지 나중에 확 던지는데 점 상한가는 세력 주체만 산 거잖아요. 세력 주체만 산 거고 오히려 오늘은 개인들이 좀 달라붙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겨우 조금 수익 보자고 점 상한가까지 만든 그만큼 돈을 거기선 수익을 하나도 못 낸 거잖아요. 얘네는. 그럼 결국에는 점 상한가 이상의 구간에서부터 수익을 내는 거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천천히 팔아먹여야지 개미 조금 붙은 거 가지고 오늘 좀 일부 판 걸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가 오히려 카페24는 좀 더 기대된다. 그렇게 하고서 일단 촬영은 마무리할게요. 음료 드셨어요? 네.